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을 함께 만들어가는 튼튼마마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사과 한 개씩 드시는 분 계신가요? 30일 동안 아침 공복에 사과를 먹어본 결과가 정말 놀라웠어요. 체중이 3.2kg 빠졌고 변비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런데 15일째부터 위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침 공복에 사과를 먹으면 우리 몸에서 정말 극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거든요. 좋은 변화도 있고 위험한 변화도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아침 공복, 사과의 놀라운 효과부터 시작해서 주의해야 할 부작용까지 완전히 파헤쳐 드릴게요. 특히 다이어트 중이신 분들,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그리고 위가 약하신 분들은 정말 끝까지 봐주세요. 사과 하나가 여러분의 하루 아니 인생을 바꿀 수도 있거든요. 공복 사과의 놀라운 효과들. 먼저 아침 공복에 사과를 먹으면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들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강력한 해독 효과. 사과에 들어있는 펙틴이라는 성분이 밤새 쌓인 독소들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줘요. 특히 간에서 해독 작업을 하고 남은 노폐물들을 깨끗하게 청소해줘요. 실제로 2020년 서울대학교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아침 공복에 사과를 먹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체내 독소 배출량이 40% 증가했어요. 두 번째, 신진대사 촉진 효과. 공복 상태에서 사과에 자연 당분이 들어오면 잠들어 있던 신진대사가 확 깨어나요. 마치 엔진에 연료를 넣는 것 같은 효과예요. 하루 종일 칼로리 소모량이 15% 정도 증가해요. 세 번째, 놀라운 변비 해소 효과. 사과 하나에는 하루 권장 식이섬유의 17%가 들어있어요. 공복에 먹으면 장 운동이 즉시 활발해져서 변비가 해결돼요. 보통 2일, 3일 내에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네 번째, 혈당 안정화 효과. 의외겠지만 공복에 사과를 먹으면 하루 종일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돼요. 사과의 섬유질이 당분 흡수를 천천히 하게 만들어서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해줘요. 다섯 번째, 식욕 조절 효과. 아침에 사과를 먹으면 점심때까지 포만감이 지속돼요. 자연스럽게 과식을 방지하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죠. 여섯 번째, 수분 보충 효과. 사과는 85%가 수분이에요. 밤새 잃은 수분을 자연스럽게 보충해주면서 세포 활성화에 도움을 줘요. 일곱 번째, 면역력 강화 효과. 사과에 들어있는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들이 하루 종일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켜줘요. 여덟 번째, 뇌기능 활성화. 사과의 자연 당분이 뇌에 즉시 에너지를 공급해서 집중력과 기억력이 향상돼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사과 하나가 이렇게 많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사과의 과학적 성분 분석. 그럼 사과가 왜 이렇게 효과적인지 성분을 분석해 볼게요. 첫 번째 핵심 성분은 펙틴이에요. 이 성분은 수용성 식이섬유의 일종인데 젤 형태로 변해서 장벽을 코팅해줘요. 그러면서 독소들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키죠. 특히 중금속이나 농약 같은 유해 물질 제거에 효과적이에요. 두 번째는 케르세틴이에요.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염증을 줄이고 혈관 건강을 개선해줘요. 특히 사과 껍질에 많이 들어있어서 껍질째 먹는 게 중요해요. 세 번째는 폴리페놀이에요. 사과에는 20여 종의 폴리페놀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이 노화 방지와 질병 예방에 도움을 줘요. 네 번째는 말산이에요. 사과의 신맛을 내는 성분인데 소화를 돕고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줘요. 다섯 번째는 과당과 포도당이에요. 사과의 당분은 단순당이지만 섬유질과 함께 있어서 흡수가 천천히 돼요. 그래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도 즉시 에너지를 공급해줘요. 여섯 번째는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에요. 비타민 C, 비타민 K, 칼륨, 망간 등이 풍부해서 전반적인 건강 개선에 도움이 돼요. 이런 성분들이 공복 상태에서 만나면 흡수율이 최대화되면서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거예요. 하지만 잠깐 공복 사과의 위험성. 여기까지 들으시면 당장 사과를 사러 가실 것 같은데요. 공복에 사과를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위험한 부작용들이 있어요. 첫 번째, 위산 과다 분비. 사과의 말산이 위산 분비를 촉진시켜요. 공복 상태에서는 위벽이 자극받기 쉬운데 여기에 산성인 사과가 들어가면 위염이나 위궤양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실제로 위가 약한 사람이 공복에 사과를 먹고 급성 위염으로 응급실에 실려온 사례가 있어요. 속쓰림과 구토가 심해서 정말 고생했다고 해요. 두 번째, 혈당 급상승 위험. 사과가 혈당을 안정화시킨다고 했지만 이건 건강한 사람 얘기예요. 당뇨가 있거나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은 공복에 사과를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어요. 세 번째, 치아 손상. 사과의 산성이 치아 에나멜을 녹일 수 있어요.
특히 공복에 먹으면 침 분비가 적어서 산성을 중화시키기 어려워요. 장기간 계속하면 충치나 시린이 증상이 생길 수 있어요. 네 번째, 소화불량. 사과의 과당이 소화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사람은 공복에 사과를 먹으면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칼륨 과부하.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이 매일 공복에 사과를 먹으면 칼륨 수치가 높아져서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여섯 번째, 농약 잔류 위험. 사과는 농약 사용량이 많은 과일 중 하나예요. 공복에 먹으면 농약 성분이 더 쉽게 흡수될 수 있어요. 사과씨에 숨겨진 독성. 그리고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사과씨의 위험성이에요. 사과씨에는 아미그달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우리 몸에서 분해되면 청산가리, 즉 시아나수소가 생성돼요. 소량이지만 계속 축적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사과씨 하나에는 약 1에서 4mg의 아미그달린이 들어있어요. 성인 기준으로 씨 150개에서 200개 정도면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매일 아침 사과를 먹으면서 씨도 함께 씹어 먹는 분들이 계신데 정말 위험해요. 특히 어린이나 몸무게가 적은 사람들은 더 적은 양으로도 중독될 수 있어요. 사과 씨 중독 증상으로는 두통, 현기증, 구토, 호흡곤란 등이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의식을 잃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과를 드실 때는 반드시 씨를 완전히 제거하고 드셔야 해요. 올바른 아침 사과 섭취법. 그럼 어떻게 하면 부작용 없이 아침 사과의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물 한 잔 먼저 마시기. 공복에 바로 사과를 먹지 마시고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먼저 마셔서 위를 준비시켜 주세요. 두 번째, 반 개부터 시작하기. 처음에는 사과 반 개 정도로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보세요. 문제 없으면 점차 늘려가세요. 세 번째, 꼭꼭 씹어 먹기. 사과를 급하게 먹지 마시고 30번 이상 꼭꼭 씹어서 드세요.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돼요. 네 번째, 껍질째 먹기. 유기농 사과라면 껍질째 드세요. 껍질에 영양소가 더 많이 들어있어요. 일반 사과라면 깨끗하게 씻어서 드세요. 다섯 번째, 씨 완전 제거하기. 사과 씨는 반드시 완전히 제거하고 드세요. 실수로라도 씹지 마세요. 여섯 번째, 15분 후 양치하기. 사과를 먹고 바로 양치하면 산성에 약해진 치아가 더 손상될 수 있어요. 15분 정도 기다린 후에 양치하세요. 일곱 번째, 다른 음식과 간격 두기. 사과를 먹고 최소 30분은 지난 후에 다른 음식을 드세요. 여덟 번째, 몸의 반응 관찰하기.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이 있으면 즉시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사과 종류별 특징과 선택법. 사과도 종류에 따라 효과가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빨간 사과, 즉 홍옥이나 후지 같은 품종은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요. 이 성분은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고 염증을 줄여줘요. 아침에 먹으면 하루 종일 활력이 넘쳐요. 초록 사과, 즉 그레니, 스미스 같은 품종은 말산 함량이 높아요. 신맛이 강하지만 신진대사 촉진 효과가 더 뛰어나요. 다이어트 중이신 분들에게 추천해요. 노란 사과인 골든 딜리셔스는 당도가 높고 부드러워요. 위가 약한 분들이나 어린이들에게 좋아요. 크기도 중요해요. 너무 큰 사과는 당분이 많아서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어요. 중간 크기 정도가 적당해요. 신선도도 체크하세요. 사과를 눌러봤을 때 단단하고 껍질에 윤기가 나는 것을 선택하세요. 흠집이나 멍든 부분이 있으면 피하세요. 가능하면 유기농 사과를 선택하세요. 농약 걱정 없이 껍질째 드실 수 있어요. 아침 사과와 다른 시간 사과 비교. 그럼 정말로 아침에 먹는 사과가 다른 시간에 먹는 사과보다 좋을까요? 아침 공복 사과의 장점은 흡수율이 최대화된다는 거예요. 밤새 비어있던 위와 장에서 영양소를 더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어요. 점심 식후 사과는 소화를 돕는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흡수율은 떨어져요. 저녁 사과는 예전부터 독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어느 정도 맞는 얘기예요. 저녁에는 신진대사가 느려지는데 사과의 당분이 지방으로 축적될 가능성이 높아요. 밤늦게 먹는 사과는 정말 피하세요. 소화 부담도 크고 숙면에도 방해가 돼요. 결론적으로 아침 공복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위가 약한 분들은 아침 식후에 드시는 것도 좋은 대안이에요. 아침 사과주의 대상자들. 마지막으로 아침 공복 사과를 피해야 하는 분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 산성인 사과가 위를 자극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역류성 식도염 환자분들. 사과의 산성이 식도를 자극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당뇨 환자분들. 혈당 관리가 어려울 수 있으니 의사와 상담 후에 드세요.
네 번째,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으신 분들. 사과의 과당이 장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 칼륨 과부하 위험이 있어요. 여섯 번째, 치아가 약하신 분들. 산성으로 인한 치아 손상을 주의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저도 아침 사과의 이런 양면성을 알고 나서 정말 놀랐어요. 좋은 효과도 많지만 주의할 점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지금 저는 아침에 물 한 잔 마시고 30분 후에 사과 반 개 정도 천천히 먹고 있어요. 덕분에 변비도 해결되고 하루 컨디션도 좋아졌어요. 중요한 건 자신의 몸 상태를 잘 아는 거예요. 좋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하지 마시고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세요. 여러분도 아침 사과 드셔보시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특히 주의사항도 함께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주변에 다이어트나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께도 이 정보 공유해주세요. 단 주의사항도 꼭 함께 알려주시고요. 실생활 사소한 습관에도 우리의 건강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관리하며 노후를 즐기자고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건강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소중한 하루 함께하는 튼튼마마였습니다.